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오전에 좀 분위기 좋았는데, 예. 미장 나스닥 선물이 조금 밀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도 그렇게 상승을 많이 못했지만, 이번 주 하반기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예상한 보고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요 내용 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에게 주주환원 정책 뭐 자사주 매입이냐 아니면 무상증자냐 아니면 특별 배당이냐 그런저런 이야기를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쪽 특별 배당금 이런 거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요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물론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 과거에 톡톡한 주가 상승 효과를 누렸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특별 배당금 하면 그 자체로 좋지만 어쨌든 과거에 주가 상승이 많았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 10월 달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11조 3천억, 2017년 9조 3천억 원 투입해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17년. 까마득한 이야기죠. 예, 아마 요때 주식 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요때도 주가가 분위기가 좋았다. 그 이후에 2017년 10월 달에는 어떤 계획을 잡았냐면 향후 3년간 발생한 FCF, FCF의 50%를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자녀 재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 배당으로 추가 환원하기로 했죠. 예. 실제로 이거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실제 지난 2020년 결산 이후에 삼성전자는 보통주 주당 1932원, 우선주 1933원의 역대급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3년간 동안의 특별 배당금을. 자, 이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근데 저는 뭐 꼭 이 영향 때문이라기보단 올라서 올라간 건데, 지난 2017년 10월 말 55,000 액면 분할 전 환산 주가입니다. 에서 2020년 말 81,000원까지 47% 넘게 올랐어요. 당시 코스피가 2523.43에서 2873.47로 고공행진하고 반도체가 호황을 기록했던 영향도 있겠지만 저는 물론 이게 좀 더 크다고 보지만 당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주주환원 정책이 적잖이 영향을 미쳤다는 데에는 저 포함해서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자, 삼성전자 역시 올해 초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주주환원 정책을 했을 때 이러한 어떤 영향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렸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자, 삼성전자 역시 올 초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내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앞으로도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또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조기 환원,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주주환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 자사주 매입 소각보다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 배당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계 부정, 그다음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이런 거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자사주 매입은 자칫 주가 조작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배당금 증액은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이 상속세 가장 중요하죠. 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오너 일가에게도 이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별 배당금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무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예. 그래서 무상증자는 기업의 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서 신주를 발행하고 발행되는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전체 시가총액이나 자본금 변화가 없지만, 왜냐하면 기업의 잉여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나 자본금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도 꼽힙니다. 무상증자도 있어요. 근데 실제 지금 상태의 불안한 증시 환경에서 무증을 결정한 기업이 잇따랐기 때문에 결정 직후 또 기업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도 보이긴 했죠. 그렇지만 저는 무증은 가능성이 낮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증을 실시하게 되면 어쨌든 유통주식 수가 늘고, 예, 권리락에 따라 주가가 늘어나는 그런 주식 비율만큼 인위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에 이미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50분의 1로 그 액면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발행 주식 수가 보통 주만 60억 주에 육박을 합니다. 예, 한 주가 이제 거의 50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주식 수가 많이 늘었죠.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 가능성, 자, 무상증자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도 살펴봤는데, 이런저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다? 특별 배당금이다. 그래서 특별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지난 앞서에 2018년에서 2020년도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과거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마지막 해에 배당액 수가 급격히 커졌죠. 그래서 2020년 말에 특별 배당금을 이제 지급을 약속을 해서 2021년 4월 달에 우리가 특별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저도 물론 받았고, 그래서 과거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마지막 해에 배당액 수가 급격히 커지는 흐름을 보여준 만큼 자녀 재원을 활용한 특별 배당금 오는 2023년 내년 기준이죠.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3개년 특별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1년, 올해가 2022년, 내년이 2023년이 이제 3개년인데 내년 결산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 배당금을 받는 것은 2024년, 물론 해마다 지급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과거에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마지막 해에 배당 액수가 이제 거의 급격히 커지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똑같이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좀 수익이 올해도 많이 나는데 대신에 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까지 해서 좀 이제 최소한 내년까지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죠. 내년까지 해서 내후년에 좀 배당금 좀 시원하게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